멸콩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전지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멸콩TV를 찾은 이유는 요즘 너무 가짜뉴스들이 심각해. 이거 계속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니, 이제는 뭐가 나오냐면은 뭐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를 한다 그러더니 대통령 부인이 명품 선물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확실하게 팩트를 콕콕 집어서 해명을 해줘야 되는 거 맞죠?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멸콩TV 구독자 여러분들께 또 이제 멸콩TV가 많은 조회수를 자랑하잖아요. 확실하게 팩트를 알려드리기 위해 찾아왔고요. 제가 이 팩트를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도와주실 분, 이 최지우 변호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분은 재작년 윤석열 대통령 경선 캠프부터 이재명 캠프에서 공격하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온갖 네거티브들을 실무에서 현장에서 다 서면 써가면서 경찰서 가고 검찰 가고 하면서 방어를 했던 분이에요. 이분만큼 민주당 네거티브의 실체를 잘 아는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속을 확확 시원하게 해주십사 특별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우 변호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천 단양의 아들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제천 단양의 아들이죠? 제가 그 충북 제천 단양, 제천 출신인데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 제가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천 단양 그 주민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기 위해서 항상 이제 앞에 제천 단양의 아들이라는 것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제천 단양은 충청도잖아요. 그 네. 충청도라 그러면 이제 전국에서 대표적인 캐스팅보트 지역인데 네. 이런 가짜 뉴스들이 마구마구 번지면은 수도권 충청도 같은 이런 캐스팅보트 지역에서 뭔가 이렇게 유권자들이 고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당선되는데도 가짜 뉴스를 확실하게 격파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당연합니다. 이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 뉴스는 무조건 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팩트 체크를 해서 이런 가짜 뉴스, 그 다음에 이 협작군들의 정치 공작 이런 걸 갖다가 우리 국민들이 휘둘리지 않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확실히 팩트를 밝혀주실 걸로 제가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나 오늘 아침에 무슨 뉴스를 보니까는 깜짝 놀랐어. 뭐라 그러냐면은 대통령 부인이 명품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서 D 하는 명품 사진이 이렇게 동그라미에 크게 있고 뭐 신문에 이렇게 난 거예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보니까는 뭐 최모라는 목사가 대통령 부인한테 명품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선거 때가 아니라 바로 작년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당선이 되시고 나서 명품 선물을 받았다는 건데 이게 받은 것 자체는 팩트가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가슴에 상처를 받고 있거든요. 네. 일단 줬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최재형 목사라는 분이신데요. 최재형 목사. 이분은 이제 재미교포로 알고 있고요. 재미교포. 재미교포에 지금 이제 북한 방북을 뭐 30여 회 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대북 정책 관련해서 뭐 이렇게 여사님한테 친북인가요? 약간 친북 인사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지금 명품 가방을 드렸다. 그리고 주고 왔다. 이렇게 지금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거에 자, 또 준 사람 최재형 목사, 네. 북한에 30번 정도 간 거 있고 재미교포 목사, 받은 사람 김건희 여사, 오고 간 물건은 명품 가방 이렇다는 거죠, 현재까지.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 최재형 목사가 이 명품을 전달할 때 이 시계에 카메라가 달린 시계를 차고 와서 그걸 찍었습니다. 내가 여사한테 선물 주는 걸 찍었다고요? 네. 그러면 뭔가 함정을 파기 위한 거였습니까? 완전 함정이자 이게 정치 공작이죠. 그러니까 정치 공작.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선물은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 기자라는 분이 준비를 합니다. 이 선물을 최재형한테 전달하라고 준 사람이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 기자라고요? 네네. 잠깐만, 그 이명수 기자는 재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선거하기 바로 몇 달 전이었나요? 이게 여사하고 막 전화 통화하다가 그거 다 녹음해가지고는 MBC에 던져준 인물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요번에 다른 정치 공작을 준비한 것이 그 명품 선물 의혹입니다. 이제 자기가 또 직접 나서기 그러니까는 이 최재형 기자를 통해 가지고는 최재형 목사를 통해 가지고 여사한테 접근하게 시킨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최재형 목사가 여사한테 가까워진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똑같습니다. 이게 조금 있다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예전에 그 김건희 여사 7시간 녹취록 사건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건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정치 공작 중에 하나였는데 그 사건이랑 구조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구조가 동일해. 같은 네. 이명수가 끼어 있으니까. 이명수가 끼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일단은 먼저 그 7시간 녹취록 사건서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그 김건희 여사님한테 한심을 사기 위해서 접근을 합니다. 내가 도와주겠다. 선거 도와주겠다. 아, 이거는 그러니까 작년에 작년에. 그 7시간 녹취록 사건이에요. 그때 이명수가 한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이명수 기자가 이제 열린공감 TV라고 거기에 이제 뭐 친 이재명계 유튜브 채널에 전화를 해요. 야, 나 김건희 여사랑 통화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열린공감 TV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했다. 그러면 우리 이거 녹음을 해갖고 터트리자. 그러면서 열린공감 TV가 야, 어떤 내용을 어떻게 물어봐. 그리고 답변을 이렇게 유도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 당시에는 시킨 사람이 열린공감TV, 실행한 사람이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 기자였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명수 기자는 열린공감 TV의 말에 따라서 실행을 하죠. 똑같이 막 답변을 유도하고 해갖고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녹음 파일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요. 네.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딱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열린공감 TV나 서울의 소리에서 터트리면 파급력이 너무 작아. 그럼 어떻게 그래서 되냐? MBC에 줬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이트. 이걸 공중파에서 터트리자 해갖고 MBC에다 줍니다. 아,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MBC 스트레이트의 장인수 기자입니다. 장인수 기자. 네. 예. 장인수 기자 이 이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왜요? 조금 이따 나옵니다. 조금 이따 나와요. 장인수 기자가 이제 장인수 기자입니다. 그래서 MBC 이 사람들이 또 이제 내용을 해요. 야, 그럼 이거 언제 터트릴까? 녹음은 벌써 이미 다 맞춰놓은 상태인데 언제 터트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선이 3월 9일이니까 이건 명절 밥상에 올려야 된다. 그래서 구정 직전인 1월 16일, 1월 17일 그때쯤 터트리기로 이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터트린 거예요. 이런 정치 공작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거 터트리고 나가지고 오히려 여사 팬들이 많아졌었어요. 그렇죠. 그때 그거는 그렇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을 드리지만 그 김건희 여사 7시랑 녹취록 사건에서 배우자는 열린공감TV고 이 실행자는 이명수였죠. 그 다음에 방송한 사람은 장인수입니다. 장인수 기자죠. 아, 네. 자, 근데 이 사건 지금 이 사건 명품 가방 사건에서 배우자가 누굽니까? 이명수. 자, 그죠? 그 다음에 실행자 누굽니까? 최재형. 자, 그 다음에 방송인은 누굽니까? 그 MBC 기자가 사직서를 내고 나와서 서울의 소리에서 방송을 합니다. 아, 지금 이 장인수 그 당시에 MBC 기자가 지금은 서울의 소리가 있어요? 네. 그게 역시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네요. 그렇죠. 이게 동일하지 않습니까? 완전 정치 공작이란 게 동일합니다. 네. 아니 근데 사람이 같다고 해서 똑같이 정치 공작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 최재형이란 분이 어떻게 한심을 사냐면요. 이분 고향이 양평이에요. 양평. 양평인데 그 김건희 여사님한테 접근을 해요. 접근을 해갖고 아버님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이 빨리 돌아가셨죠. 예, 빨리 돌아가셨는데 아버님도 알고 있고 뭐 약국도 알고 있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운영한 약국. 아버님이 약국을 운영했었어요? 저도 이제 그 방송을 잠깐 봤는데 예.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약국도 운영하고 하면서 내가 뭐 약국 때서부터 알고 어려서부터 너네 가족 잘 안다. 이렇게 해서 한심을 삽니다. 그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죠? 아버님이까지 하는데 그걸 어떻게 못 그렇죠.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심을 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명수 기자가 이제 명품 가방을 사는 거죠. 사갖고 자, 이걸 전달해라 하면서 그냥 전달하면 증거가 안 남으니까 이 시계에 그 녹화 장치가 달린 시계, 카메라가 달린 시계를 줍니다. 그래서 그걸 녹화해 와라. 그러고 가서 녹화를 해온 겁니다. 해오고 난 다음에 이거 그 선물을 전달한 시기는 작년 9월 13일이래요. 9월 13일. 벌써 1년이 지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금 터뜨렸을까요? 특검법. 네, 맞습니다. 내년 총선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11월 30일 날 민주당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를 악마하기 위해서 지금 터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터뜨리는 사람이 누구냐? 장인수 기자입니다.
아, 저 근데 최재우 변호사님, 저기 지금 댓글에도 그렇지만은 네. 이분이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접근을 한 거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선물도 간 거고,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좀 이렇게 시원하지 못하신 부분은 그렇게 영부인이었는데 그렇게 어떻게 쉽게 만나고 쉽게 그런 거를 받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얘기들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좀 이제까지 그런 네거티브 대응을 하면서 본인이 어떤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해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뭐 제가 봤을 때 뭐 김건희 여사님이 사실은 이게 제가 봤을 때 천성이 되게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통 이제 의심이 없고 정치하는 분들은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선의로 다가서더라도 의심을 하는 거야. 아, 저 사람들이 날 이용하려고 하나? 아니면 무슨 목적이 있어서 저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천성적으로 제가 봤을 때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이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조금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속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이런 정치 공작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타고나야 돼요. 저희 같은 사람한테 이거 이렇게 해갖고 야 너네 저 속여서 갖고 와, 이거 할 수 있으신 분들 여기 많으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사님이 뭐 물론 뭐 제가 뭐 비판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판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일 줄 아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런 일을 당하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받았다는 게요. 네. 이거를 받은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가 앞에 앉아 있고 지금 사진에 보면은 테이블 위에 이 명품 가방은 놓여 있는데, 이거를 진짜 받아가지고 영분이 그걸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이 최모라는 목사가 놓고 갔는지, 이거 자체가 지금 좀 불명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화면상으로는 놓고 갔고요. 이제 다만 반환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서 제가 뭐 정확하게 해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제 추측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버님 같은 어르신이 선물을 사와서 놓고 가셨는데, 그 당시가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저 이전이랑 이런 게 몰려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가 작년 9월이죠. 네, 작년 9월에서 아마 그 이후에 바로 관저로 이전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관저 이전을 하시면서 제가 봤을 때 반환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 최모라는 목사 이전에 다른 사건에서도 나온 적 있어요? 아, 저는 모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이분은 처음 나온 사람이에요. 이분은 처음 나온 사람이에요. 하긴 뉴페이스니까 의심이 없이 받아들여질 그렇죠. 이게 당연하죠. 범죄 실행자는, 아니, 그러니까 범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실행자는 뉴페이스를 섭외를 했겠죠. 안 그러면은 이게 드러날 수가 있으니까, 이 정치 공작이.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가방을 놓고 갔는지, 그러니까 받았다고 한다면 그거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걸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냥 놓고 간 건지 진짜 여사가 선물로 받아들였는지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여사가 받고 나서 전화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 그 통화 내용 가지고도 지금 뭐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떤 그 전체 맥락을 모르면서 그 한 부분만 가지고는 어떤 잘못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지나친 침소봉대 같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놓고 갔어. 타이밍을 놓쳐서 못 돌려줬어. 근데 그걸 가지고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좀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제가 지금 사실관계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진 못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지만, 개인적인 견해로 보자면 아마 그 당시에 이제 관저 이전하면서 바쁘시고 하시다 보니까 이게 반환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도 이제 사실관계를 조금 알아봐야겠죠. 아, 근데 사실관계라는 게 이게 지금 다거든요, 최 변호사님. 네네. 그 최 목사가 여사를 만나가지고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 몇 번 이렇게 만남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가방을 이 책상에 딱 올려진 상태로 딱 사진을 찍었어. 네. 그런 다음에 이걸 그냥 올린 거예요. 이게 끝이야. 그럼 이거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게 맞냐? 나는 이 팩트 자체부터가 좀 이상하다고 봐요. 난 이걸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그냥 책상에 올려져 있는 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는 확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거를 보도를 했어. 그럼 이거 내가 선물로 받아가지고 내가 썼냐 하는 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놓고 간 거는 다음에 돌려줄 수도 있었던 거고, 네. 이거를 가지고 아, 명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야말로 정치 공작인 거죠. 가짜 뉴스. 네. 일단은 이 모든 게 기획이 된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기획이 된 거를 지금 터트린 것도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김건희 특검법과 내년 총선을 겨냥한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게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객관적인 팩트만 우선 보자. 그리고 이게 정치 공작이다. 예, 이런 걸 갖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 공작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A 사실, B 사실, C 사실이 있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얼렁뚱땅 묶어가지고 이거 전부 알파벳이야 이렇게 묶어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어떤 사실로 이거를 지금 막 포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만났다, 몇 차례 만났다, 그 다음에 선물을 놓고 갔다, 사진 찍었다야. 네. 이거를 가지고 받았다, 뇌물이다, 대가성이 있었을 것이다, 김영란법 위반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야말로 사실을 뚱뚱그려서 엮어가지고는 하나의 어떤 거짓된 무지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진짜 받아가지고는 이거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거짓말이라고 봐요. 받았다는 것 자체가 팩트가 아니야. 놓고 간 게 팩트지 받았다는 게 팩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영부인이 뭐가 아쉬워서 영부인이 뭐가 아쉬워서 명품 가방 가지고 온다고 이거를 받겠어요. 놓고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놓고 간 거를 가지고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좌파들의 프레임에 말려들어 가지고는 아 선물 받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말려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까 김건희 특검법 얘기를 하셨는데 네. 거기에 맞춰서 이거를 터뜨렸다? 네. 왜요? 이제 지금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게 11월 30일쯤 해갖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런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지금 문제가 남아 있는데 아마 이제 이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님을 악마시키고 계속 이제 이런 이슈를 만들면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님께서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터트리는 시기를 지금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근데 그 김건희 특검법의 내용은 뭐예요?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고는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요.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뭐냐면 2009년경서부터 2012년경까지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인데 거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님이 뭐 가담됐느냐 뭐 이런 의혹입니다. 가담됐어요? 아니 가담된 것 같던데 이게 무슨 뭐 계좌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저쪽에서는 김건희 여사 계좌가 거기 지금 막 그 주식거래 내역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진짜 가담한 게 맞지 않냐?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까지 가담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사람도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물적 증거도 하나도 없고 인적 증거도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우리 지금 뭐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게 갑론을박할 때 보면은 어떤 토론회 같은 거 하는 거 볼 때면 이게 우파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수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쪽에선 얘기를 하면은 뭔가 그럴듯한 근거를 대. 계좌가 어느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뭐 계좌가 어느 정도 나왔고 전화를 하면서 네네 뭐 이렇게 컨펌을 하고 그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계좌가 나왔고 이 주식 거래를 하라고 승인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주가 조작에 대해서 공모를 했다고 봐야 되지 않냐 사람들은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좀 이제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 하는 얘기고. 법을 몰랐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 변호사님이 법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1인 매매라는 거는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매매 형식이에요. 1인 매매? 그거 나도 이렇게 증권사에 맡겨가지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개인한테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이 사람이 진짜 뭐 모의 투자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주식 너무 잘한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맡겨볼 생각 있어? 라고 하면 안 맡기실 거예요? 나 돈 번다면 당연히 맡기지. 왜 안 맡겨? 그런 거예요. 이거 100만 원, 1000만 원 만들어줘서 그럼 당장 맡겨. 그렇죠. 뭐 이래서 내가 이 사람이 정말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고 주식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하면 충분히 계좌를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계좌를 맡겼다고 해서 주가 조작이 가담했다? 그건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합니다. 계좌를 맡겼다?
네. 아니 근데 그러면은 뭐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네 그거 거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승인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 때 이게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홈 트레이닝 매매가 있어요. 주식은 HTS라고 하죠. 홈 트레이닝 매매가 있고. 그게 뭐예요? 홈 트레이딩 매매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 뭐 주식 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컴퓨터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전화기에 지금 어플 깔아갖고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홈 트레이닝을 할 수 있어서 HTS라고 해요. 그런 매매가 있고. 근데 그 당시 때는 김건희 여사님이 그걸 사용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매매해요? 전화로 매매했어요. 증권사에 전화해서 이거 몇 주 얼마서부터 얼마까지 이거 사주세요.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네. 1인 매매를 할 당시에도 그렇게 맡기신 거예요. 이렇게 맡기시니까 그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전화를 해갖고 이렇게 사주세요라고 전화를 하니까 그럼 증권사에서는 아무래도 1인 매매를 맡겼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님한테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사라고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사도 될까요? 그걸 갖다 김건희 여사님이 전화를 받았다라는 걸 갖다가 주가 조작이 가담했다는 증거라고 지금 이제 저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그쪽에서도 이렇게 법률가들이 많은데 이렇게 계좌가 이렇게 드러나고 뭐 계좌가 몇 번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몇 번 나온다 이 얘기까지는 하고 제가 그 횟수는 기억을 못 하는데 전화를 했고 그 주된 근거가 그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근거가 다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속인 거예요. 변호사님을 속여서 내가 주식 진짜 잘하는 사람이고 모의 투자 대회에서도 1등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돈 불려줄 테니까 1억만 나한테 투자해 해서 계좌를 갖고 왔어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주가 조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 계좌에 다 찍힌다니까요. 그 주가 조작했던 내용이 그죠? 그죠. 그죠? 그러면 공범이에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나 안 했는데 주가 조작. 나 네. 그냥 돈 번다 그래서 맡긴 거밖에 없는데. 아니, 계좌에 나온다고 해서 주가 조작이 아니에요. 그럼 주가 우리 조작 공범이 한번 아니라고. 상황극을 해보자. 내가 김건희 여사고 그다음에 그 주가를 거래를 하는 사람이야. 나한테 좀 이렇게 얼마 벌 수 있다고 얘기해봐요. 어떻게 그 여사를 끌어들였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는 안 끌어들였어요. 이 건은 그러니까 제가 이거 상황극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이 건은 이제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분이 이제 소개로 이 사람이 주식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다. 그럼 내가 김건희 여사예요. 그래요? 그런 거래가 있어요? 그럼 나도 한번 맡겨볼게요. 내가 이렇게 오케이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본인이 이렇게 주식 거래를 하는 거죠.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삼성 거 샀다 팔고 현대 거 살 때 나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은 이거 팔게요.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럼 나는 그래요? 네, 하세요. 저 잘은 모르지만 맡겼으니까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주식을 계좌를 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럼 제가 이제 증권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갖고 저 이거 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증권회사에서 이제 계좌주한테 다시 전화를 하는 거죠. 네. 전화를 해갖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사라는데 사도 될까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님 맡겼으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이런 대화 내용입니다. 그럼 내 계좌가 그 거래 내역에 쭉 나올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 생각에 주가 조작을 공모를 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공모라면은 뭔가 수익을 나누고 순실을 공동으로 분담해야 되는 그런 정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정범이 되려면 그러니까 의사연락이라고 하거든요. 법적으로는 의사연락이란 게 있어야 돼요. 의사연락이란 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실행행위를 분담해야 돼요. 실행행위를 분담해야 되고 이게 이제 의사연락과 실행행위가 결합돼 갖고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의사연락했다는 증거 전혀 없어요. 실행행위는 가담한 바가 없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님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게 공범이라는 게 뭔지 지금 그 민주당 측에서 주장을 못해요. 그냥 돈만 빌려줬으니까 이거 계좌 줬지 않냐 이 얘기만 주구장창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가 같이 주가 조작 이거 걸리면은 둘 다 깜빵 가는 거잖아. 네. 이거를 같이 공범으로 해서 뛰어들었다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같이 어려운 일을 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윈윈하는 관계니까는 뭔가 이익이 생겼으면 나누고 어려운 손실이 생겼으면 분담하는 그런 게 있어야 서로 이렇게 같이 뛰어드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안 그러면 한 사람만 좋은 일 시키는 게 네네.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그냥 계좌를 맡겼고 전화로 컨펌을 받았고 그것도 다 녹음되는 전화로 네. 했다는 거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주가 조작은요. 이 주가 조작하는 사람이 이제 제일 위에 윗선을 갖다 이제 주포라 부릅니다. 주포. 이제 주포가 있고 그다음에 이 주포 밑에 이 주가 조작을 실행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 선수들이 있고 이 선수들 밑에 쩐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수들한테 이 쩐주들이 돈을 맡기는 거예요. 돈을 맡기는데 통상적으로는 이 쩐주 아니면 주포한테 돈을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 버리면
보통 이렇게 약정을 합니다. 이게 뭐 돈이 많이 벌리면 어떻게 나누자 이런 약정이 있잖아요. 그죠? 아, 네. 주가, 아, 그죠. 그리고 나오죠. 이런 약속도 해요. 만약에 내가 손실 보면은 얼마를 갖다가 뭐 얼마 정도를 보상해 주겠다. 그래서 손실 보상 약정도 합니다. 거의 뭐 원금 보장 약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손실 보상 약정을 해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이 계좌를 봐도 수익을 나눴다거나 손실을 갖다가 보상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뭐 자꾸 나오는데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님이 가담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그 수사를 할 때 이 정도면 주가 조작이라고 한다.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해당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냥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1인 매매였는데 그거를 지금 민주당에서 저렇게 침소봉대하면서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2013년도 때 제가 알고 있는 서울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한번 수사를 했습니다. 네. 수사를 해갖고 이미 혐의 없음으로 이제 내사 종결이 됐어요. 그래갖고 2020년경인가 2018년경인가 이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왜 또 문제가 됐냐면 그때 그 내사 보고서를 그 뉴스타파라는 그 언론사에다가 맞아. 이게 유출이 됩니다. 해가지고는 문재인 때 그렇게 두드려 그렇죠. 잡았던 거 그때 아니야. 이제 이미 누가- 경찰청 내사 누가 이 단계에서 사건을 혐의 없다고 고발을 끝난 하냐면 거를. 암콕 논란으로 지금 최강욱. 최강욱입니다. 최강욱. 그러니까 최강욱이 이걸 고발을 하는 거예요. 2020년경에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누구였죠? 2020년이면? 문재인. 그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검찰에서 이걸 탈탈 텁니다. 탈탈 터는데 그때도 대선이 끝날 때까지 김건희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소환 조사도 한 번은 못했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맞아, 그런 맞아. 사건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이게 팩트만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주가 조작의 구성 요건에 해당이 안 되거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도를 했다 그러면은 폭행 협박으로 나 다른 사람의 돈을 뭐 강취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지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고 사기를 치면 기망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 건은 주가 조작의 아예 구성 요건 자체에도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수사조차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를 지금 저야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 속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이치모터 사건은 이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현재로는 관여됐다는 증거는 1도 없다. 1도 없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특검법이 저희는 또 이게 좀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지금 자꾸 이걸 하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반대입니다. 근데 이게 특검에는 해당이 돼요? 특검은 고위 공직자들의 어떤 직무수행상 범죄에 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특검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특검법은요. 그러니까 수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고위 공직자나 권력자들의 권력형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게 특검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이 2009년서부터 2012년에 발생된 사건으로 그때 김건희 여사님이 뭐였어요? 일반 사인이었어요. 일반 사인. 권력자가 아니었다고요. 권력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권력형 비리 사건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인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이 특검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아요. 이걸 특검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특검법의 취지에 아예 맞지 않습니다. 특검은 고위 공직자의 어떤 직무 수행상 범죄 행위와 관련해 가지고는 일반 수사기관이 하기 어려워서 하는 건데 아예 그 요건에도 맞지도 않는 것을 지금 특검을 발의한다고 지금 저야단을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특검을 갖다가 했는데 이렇게 일반 사인일 때 행했던 범죄에 대해서 특검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권력형 범죄가 아닌데 특검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을걸요? 지금 한번 찾아봐 보세요. 그럼 누가 만약에 찾아서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네요. 권력형 범죄가 아니네. 네.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니까. 이건 주포가 그냥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포였다. 이미 다 밝혀진 사건이고, 예. 이게 무슨 권력형 비리 사건입니까? 그리고 근데 저는 민주당이 원래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한동훈 장관 탄핵한다는 얘기도 하고 검사 2명을 또 탄핵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어떤 특검의 요건에도 해당이 안 되는데 특검한다고 지금 저야단을 하고 있고 완전히 그냥 뭐 단체로 그냥 뭐 집단 폭행을 당하는 것 같아. 그다음에 또 그 여사 그 명품 관련해서도 받았다.
그 놓고 간 거를 받았다 이렇게 그냥 전제를 해버리고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맞나요, 변호사님? 김영란법 위반은요. 이거 자꾸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에도 뒤에 넘어가서 하는데 김영란법 위반 안 돼요. 김건희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왜요? 왜냐하면 이게 직무와 상관없이 1회에 100만 원, 그 다음에 연간 300만 원 이상 받으면 공직자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직무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요. 근데 배우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어요. 오히려 그 공직자가 배우자가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뭐 다시 돌려주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거는 그 공직자에 해당하는 거지 배우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님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님이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갖다 모르셨다 하면은 형사처벌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이라도 반환하면 끝나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오히려 이 사건이 진짜 재밌는 거를 갖다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공범 관계에 있다면 그 이명수 기자, 이런 사람은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준 사람, 공직자 또는 배우자한테 준 사람은 처벌 규정이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지금 만약에 고발을 하면 이 명품 그 가방 사건에서 고발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이명수, 최재형. 이렇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주가 조작과 관련된 건데 계좌가 나온다, 전화를 했다. 그 외에 주가 조작이라고 할 만한 그런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고 특검법 발의 요건에도 맞지도 않다. 그 말씀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뭐 또 이것도 김영란법으로 엮어 들어가고 있는데 김영란법의 요건에 해당도 안 될 뿐더러 배우자기 때문에 팩트 자체가 그거를 주고받았다가 아니라 놓고 갔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받았다고 침소봉대를 하면서 또 과장된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뭐 한두 번 속았나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부터 해가지고는. 나는 그때도 속지도 않았어. 그냥 그러려니 했지. 근데 계속 이렇게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하는데 여기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팩트 체크를 하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이제는 이게 정치 양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계속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선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선동을 하고 혐오 정치를 갖다 계속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두 눈 똑바로 뜨고 사실인지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를 또 밝히기 위해서 변호사님 뭐 다음 달 12일인가요? 뭐 어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 특검법 얘기는 그만 이제 넘어가는 건가요? 제가 이제 특검법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 그럼 조금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게 뭐 아까 했던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제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했듯이 저는 이제 몇 가지를 이게 특검법은 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요것만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검은 고위공직자나 권력자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 특검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는 2009년서부터 2012년까지 일반 시민이었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력형 비리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특검법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명분이 없어요. 이걸 할. 두 번째, 이 특검법을 지금 왜 발의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아까 전에 총선. 그쵸. 총선이죠. 내년 4월 10일 총선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총선에서 영향을 미치기 위한 거고 그 4월 10일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라도 한번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플래시를 터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선에서 이기게 하려는 거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그 이재명 방탄의 목적도 있고 그리고 그 이재명 방탄을 하면서 이재명 방어를 하려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사법제도를 악용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탄핵한다고 하잖아요. 탄핵. 탄핵의 요건도 안 돼요. 탄핵은 진짜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고 최후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됐을 때.
이게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해야 되는 게 탄핵이라고요. 근데 지금 맨날 뭐 말만 나오면 탄핵한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특검을 탄핵처럼 악용하는 겁니다. 악용하는 거. 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또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2013년에 한번 수사를 했었고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수사를 했어요. 여기에 이미 몇십억 원의 세금이 투입이 됐습니다. 몇십억 원의 세금이. 근데 이거 또 세금 투입해갖고 특검하자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돈이 그렇게 남습니까? 예?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 지금 이게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저희가 사회가 분열이 되고 맨날 싸워요. 이랬을 때 이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예? 이거 만약에 특검 해갖고 혐의 없음 나오면 그 다음에 또 주장할 거예요? 예? 계속 할 거잖아요. 계속 어차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예? 이제 이거는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대통령님은 제가 봤을 때 특검법을 누군가 발의한다 하더라도 저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게 특검을 갖다가 거부권 행사하면 공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이 특검을 하는 것 자체가 공정과 상식에 반해요. 왜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사인이었을 때 일반 사인의 범행을 특검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 김건희 여사기 때문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다른 분들이었으면 하겠어요? 법은 평등하게 적용돼야죠. 김건희 여사니까 특검을 하겠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근데 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나라 사법부는 좀 이렇게 양쪽에도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은 지금 이재명 재판부도 그렇고 법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일단. 근데 저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는 그 쇼핑백을 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했거든요. 네. 아, 목사님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라는 사람이 책상에 올려놓고 가방을 찍어서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가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게 왜 받은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